안녕하세요. 학자문행제 스펙터인 은비쌤입니다. 오늘은 취준생을 위한 회사에서 뽑고 싶은 인재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워크넷 분석을 통한 종목별 채용시장의 자격증 활용도 조사를 살펴보면 2022년도 8.72%를 기록했는데요. 무려 우대권이 14만 6,305건이나 나왔다고 해요. 공고에서 많이 요구하는 자격증 상위 10종목을 살펴보면 1위 지게차 운전기능사, 2위 한식조리기능사, 3위 건축기사, 4위 전기기사, 5위 전기기능사, 6위 전기산업기사, 7위 토목기사, 8위 컴퓨터 활용능력 2급, 9위 직업상담사 2급, 10위 정보처리기사 이렇게 나눠지며 채용 공고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 분야로는 건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외에 300인이 넘는 대기업 등에서 인재를 보는 기준 중 해당 자격증이 있다면 무조건 뽑는다고 하는데요. 1위 에너지관리기능사, 2위 공조냉동 기계산업기사, 3위 공조냉동 기계기능사, 4위 산업위생관리기사, 5위 직업상담사 2급, 6위 위험물기능사, 7위 소방설비산업기사 기계분야, 8위 제빵기능사, 9위 산업안전기사, 10위 전기기사. 기능사를 제외하고 국가기술 자격증 중 인정받는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 위주로 살펴본다면 전기와 기계 위주의 자격증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자격 분야는 1위가 건설, 2위는 전기전자, 3위는 기계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의 난이도와 등급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가 기능사부터 시작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자격증으로 입문 단계의 자격증이라 보면 되는데, 그래서인지 고등학교에서 관련 전공으로 수업을 들었고 했다면 기본적인 공부만으로도 취득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후는 두 번째 관문인 산업기사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전공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 있어야만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 학력도 필요합니다. 산업기사 자격증 조건은 관련 전공 2년제 졸업자 혹은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아니면 실무 경력만 2년 이상자여야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기능사 자격증이 입문 단계였다면 산업기사 자격증은 전문가의 자격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사 자격증 자격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전공 4년제 졸업자 혹은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 그리고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또는 실무 경력만 4년 이상자여야만 합니다. 기사 자격증은 전문가의 자격증으로 해당 전공 학문의 전문 지식 수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만이 이해 가능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전략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워야만 취득 가능한 자격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 종목별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어려운 자격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취업률이 높은 자격증 종목 10위 안을 살펴보니 대부분 건설, 공사, 기계, 소방, 전기, 전자 종목들이 많은데요. 최근 해당 업체에서 중대재해예방 관련 법령이 제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이 바뀌었다고 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사고 현장을 막기 위해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해당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건을 인재를 갖춰야만 한다고 합니다. 일정 규모를 갖춘 건설 관련 기업체들은 안전관리자와 상시 근로자 안전관리 선임을 반드시 두고 그중 건설 관련 산업기사 혹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를 충족시켜야만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 500명 미만이라면 안전관리자 수 1명 이상은 꼭 둬야 한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바로 산업안전대진단 사이트로 들어가 자가 진단을 해보고 사업장에 맞는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국가 자격증 조건과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것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은 앞으로 전기 관련 혹은 기계와 건설 쪽에 자격증을 공부하시고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앞서 말한 자격증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거기다 관련 전공으로 졸업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격증 응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방법은 바로 학점은행제 대학 과정 수업을 통해 학력과 학점 및 자격증 취득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또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되는 교육제도로 학위를 취득한다면 교육부 장관의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를 얻을 수 있고요. 왜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을 해야 되냐고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편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맞아요. 대학교 들어가는 편이 취업에 당연히 도움이 되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함이지 학벌을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업에서도 전공 교육을 받은 학력자를 선호하겠지만 법이 제정되고 관련 직무의 경험이 있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춰 취준생도 움직이는 것이 알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평생교육원도 서울대를 나온 것과 지방대를 나온 것처럼 차별점이 있듯이 학습하는 교육원의 난이도나 교육 퀄리티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학생분들은 해당 과정이 대학 과정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학점은 어떻게 얻는 것인지, 좋은 점수는 어떻게 맞는 것이고 점수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닌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학점은행제 전문기관 스펙타인 담당자에게 상담받는다면 점수를 쉽게 받는 방법, 그 외에 직장인이 공부하는 꿀팁, 노하우 등 다양하게 제공해 드리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오직 학습자가 원하는 목표와 방향에 알맞는 이정표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점수로 졸업하는 방향으로 많은 학점은행제 졸업자들을 배출해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B학점 이상 받도록 하며 수업이 끝나도 원하는다면 정보와 이슈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으니, 내가 취준생이고 취업을 준비 중이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지 모르겠다 싶으면 언제든 스펙타임에 문의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 안 해두셨으면 꼭 해주시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들고 올게요.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